아, 나 지금 목좀 추워졌어. 짠! 콩네랑의 무물보 첫 1회 UI 디자이너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차고요. UX UI 디자이너이자 이제 강사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콩네랑입니다. 오늘 첫 게스트분은 바로 4년차 UI 디자이너 서연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UI 디자이너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커리어는 방송국에서 시작을 했고 데이터 분석팀에서 데이지보드 디자인 일을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들어온 지는 1년 정도 되어서 이제 총 4년차 UI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분석 시스템 그 방송국 회사 내부에서 내부 프로젝트죠. 어떻게 보면 그거 관리하고 이제 UI 디자인 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모바일 앱을 좀 더 디자인하고 싶다. 그전에는 웹 대시보드 위주로 디자인을 했어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루고 싶고 모바일 UIX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그 스타트업에서 주니어 UXI 교육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멘토님으로 모시게 돼서 인연이 닿아서 지금 이렇게 ENFJ들끼리 이 관종들끼리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서 서로 이제 도와주는 일을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부터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이 꽁내랑이 몸을 본데 한 이유가 이제 UX UI 취직이나 이직이나 포트폴리오 혹은 신입 주니어 분들이 좀 막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있긴 하죠. 뭐 커피챗이나 링크드인 이런 곳이 있긴 한데 뭐랄까 선뜻 약간 다가가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무료로 좀 잘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궁금증도 해결하는데 쉽지 않을까? 저도 사실 알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하면서도 좀 알아가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형식인데요. 또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 둘이 ENFJ여서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거울 치료를 하러 왔는데요. 저희가 또 컨셉이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조연아의 목요일과 컨셉이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적극 수용을 해서 저희가 주류와 함께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질문을 받았고 16분 정도가 그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전 질문을 사연님한테 전달을 드렸고요. 사전 질문을 먼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에서 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다 경험이나 혹은 어제 배운 것들에 기반을 한 거고요.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첫 게스트시잖아요, 어쨌든. 네. 좀 부담감이 없으셨는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 없었죠? 이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 엠프제인데 사실 저보다 서현님이 좀 더 이가 좀 강한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는 확실히 이인 것 같고 이런 자리나 이런 경험이 없지는 않아가지고 뭐 어떤 경험이? 방송 관련돼서요? 아, 방송국이니까 더 이랬던 게 방송 씬에서 일해서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발표를 좋아할 수도 있군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발표는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노력 없이 뭔가 자료 조사나 기획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발표만 하면 되니까? 네. 저는 약간 지금도 PM이나 PO를 하고 있는데 이 성향이 약간 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이 크죠. 그런 기질 자체가 발표라는 게 말만 발표지 어쨌든 그 조장을 하면은 기획부터 자료조사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다 봐야 되잖아요. 그 맥락을 좀 파악하고 그 PPT 디자인도 사실 어떤 교양 수업에 가도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과 애들이 잘하니까 그것도 터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도 이왕 하는 거 제가 또 뭐 잘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속이 시원하고 그 조장으로서의 성과를 티낼 수도 있고 그런 발표를 해야지. 네.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잘해야 모든 팀원들이 그리고 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를 위해서도 있고 팀을 위해서 두루두루 뭔가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PM으로서의 역량에 있어서 내가 가진 어떤 잔다르크 같은 능력이 좀 더 네. 도움이 됐다. 그렇죠. 잔다르크도 있고 헬렌 켈러도 있고 헬렌 켈러도 있나요? 뭐 나이팅게일도 있고 약간 느낌이 약간 다르네.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PM이죠. 뭐 하나만 잘 주도적으로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이끄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UI 디자인을 PM까지 같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원래부터 PM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PM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리드입니다. 그렇게 들어왔다. 저희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몇번 됐는데 엔지니어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엠프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아, 알아요. 괜찮거든. 네. 맞아요. 맞아요. 일로 만난 사이비. 너무 또 선 긋는 건 좀 그렇지만 개인 계정 팔로우 하셨잖아요. 아니 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팔로우 했잖아요. 누군가 했어요.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시는지 전공생이셨는지. 디자인 학부를 나왔고 왜 하게 됐냐면 어릴 때 그 친구들 좋아하는 아이돌 시간표로 만들어 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알아요. 포토샵 그 완전 옛날 눈으로 된 그 디자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포토샵 시작해서 로고 만드는 카페라든지 그런 거 있어서 튜토리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뭐 사진 보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약간 그런 툴들을 조금 일찍 접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미대 입시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디자인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데? 저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포토샵을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맞아요. 하다가 그때는 또 똑같이 쓰는 게 또 있었거든요. 뭔지 알죠? 텔레그래프요? 네, 그 포토샵으로 알아요. 지안이프 돌려가지고 그랑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제가 또 아이돌 좋아했었는데 랩타인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거 이제 막 홍기 마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홍기한테 허락받지. 허락 안 받았는데 그 전공이 UI, UX랑은 또 관련이 없나요? 맞아요. 저희가 학부모제라서 이것저것 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 겪어봐요. 그래서 라이노라는 3D 툴도 경험을 해봤고 프로 디자인도 이것저것 그 수업이 되게 다양하니까 학부라서 그래서 사실 졸업 전시 하는 시점에 UI, UX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적성이 제일 잘 맞는 디자인 쪽은 UI, UX 쪽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졸업 전이 어떤 거였어요? 졸업 전시도 UI, UX 했습니다. 재밌네요. 그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졸업 전일 때. 맞아요. 혼자도 차면은 수도 있고 뭐 대학이잖아. 이런 세대 때가지고. 다른 학교 그런 거 되게 좋은 시스템이었네요. 네, 저는 제품을 3D 툴을 X축이 개입되는 순간 제가 X, Y축까지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Z축이 개입을 하는 순간 좀 인생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비싸네. 네. 공감 감각 혹시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어떤 물어보시면은 그거를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영상도 그 시간을 다루는 순간 왜 UI, UX가 자기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픽셀 단위로 어떻게 생각보다 맘대로 하면 안 되고 UIX가 규칙도 되게 많고 그러는데 그거에 맞춰서 되게 딱딱 떨어지면서 뭔가 정리하고 내가 생각한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유저들이 어플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뭔가 재밌음을 느낀 것 같아요. 약간 변태적인 그런 걸 좋아했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또 약간 픽셀 단위 이런 것도 얘기했을 때 본격적으로 UX, UI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40개 네. 있었죠. 제가 하나하나 다 썼는데 네. 한 분이 뭐 3개 정도 보통 그렇게 질문 주시더라고요. UX, UI 디자이너 취직, 이직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 직종인데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봤는데 자격증? 있나요 그런 게? 뭐 GTQ 폼샵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거? 컬러리스트 자격 이런 거 근데 UX, UI에서 저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신설된 UX 쪽과 신설된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요? 뭐
자격증. 저는 사실 자격증이 없어서 저도 없어요. 네 포트폴리오만 집중해서 음. 잘 만드시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그거 하나로도 좀 하실 거예요. 맞아요. 자격증은 좀 뒷단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영어 성적 같은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회사에마다 다르게 좀 큰 기업이나 뭐 제가 옛날 JYP 엔터테인먼트 찾아봤었는데 앨범 아트 디자인 그걸 찾았는데 거기도 필요해. 거긴 JYP는 영어를 아, 써야 돼. 사장님부터가 그러고 하시잖아요. 맞네, 맞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한문 자격증은 있어. 5급까지. 뭐라고요? 부모님이 그쪽이셔가지고 아, 이거는 그 거의 개인 사 무슨 소리가 한자 있는지. 공부해주면 되게 좋아요. 어디 UX에 어떤 게 사회잘하는데 좋아요. 아, 뭐야? 한자 영어보다 한자만큼 그 축약해서 소통하기 좋은 게 없거든요. 아, 진짜 너무 웃기네. 근데 이건 좀 번외로. 네.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사 디자인 직무에서 UI, UX로 직무를 전환하는데 회사에서 기대하는 수준이나 꼭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회사 바이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게 유사 디자인 직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UX 요즘은 문제 해결이나 문제 정의 역량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들어간 거가 좀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UX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상에서 그런 게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 질문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콘텐츠 디자이너가 UX, UI 직무로 이직하면 이전 경력은 전혀 소용이 없는 신입으로 입사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얘기하자면 이것도 회사 바이 회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UX, UI는 좀 더 문제 해결이나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뽑잖아요. 근데 콘텐츠 디자이너가 그런 경험이 많은가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그 면접관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에도 잘 나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신입이랑 거의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직무에서 전환하려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일단 내가 한 거를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콘텐츠 디자이너시면은 그게 한 1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UX, UI가 9 정도는 준비를 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접어두시고 그 본인의 그 이전 과거 포트폴리오를 내세우는 거를 살짝 마음을 접어두고 다시 새로 출발하는 마음가짐에서 UX, UI 디자이너가 되면 뭐가 가장 필요한지 혹시 또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근데 이직을 했으니까 원래 UX, UI 아니었거든.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도 다 그 서비스 디자인 했던 거나 그런 걸 넣었어요. 좀 UX, UI 가까우니까 이전에 했던 뭐 포스터 만들기 이런 건 거의 빼고 그거는 그냥 왜냐면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나 그냥 디자인 심미적으로 잘해요 이것만 보여주지 UX, UI에서 원하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랜딩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모바일 앱이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좋네요 그런 거요. 그런 거는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브랜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키포인트를 뽑아서 그걸 UI 모바일 앱 서비스에 반영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가 브랜딩이지만 여기서 UX, UI를 이런 막 캡처하려 노력했다. 그쵸, 경험을 했다. 네. 그거를 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UX, UI 구직 프로세스가 궁금해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그 학교 선후배끼리 네트워킹하는 동아리를 맡고 있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 채팅방에 이제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 대표님 저희 학교에서 편입생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공고를 올리신 거예요. 저희 그 동아리 채팅방에. 근데 저는 대표님인 줄 몰랐어요. 지금? 네. 그분이 대표님인 줄 모르고 거기 회사 직원인데 우리 학교 뭐 선배나 후배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요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뭐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제가 먼저 콜을 하긴 했어요. 근데 간택 당하는 건 근데 가보니까 이제 대표니까 이제 간택을 당한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네. 만났는데 대표라고 하시길래 근처 카페에서 뭔가 되게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건 뭐고 스타트업에 가면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되게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회사 와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군요. 왜냐면 대표님이 되게 젊으시거든요. 대표랑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간택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사실 신입은 간택 당할 데가 어딨어.
지원을 해야죠. 맞잖아. 네. 인맥이 있지 않은 이상은 맞아요.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조금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지인한테 연락 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로 UX, UI를 풀어낼 때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현업에서 페르소나, 사용자 여정 지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선호하거나 빠뜨리지 않고 중요하게 사용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단은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서 문제 정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뭔가? 본 것 같으세요? 문제를 정의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을 잘해야죠. 네. 리서치 하신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많은 로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도출하는 과정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정의가 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UX 모델링으로 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신 그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좀 UX 모델링도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좀 유저가 시간 순으로 타임라인 순으로 뭔가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 면은 전이맵 같은 사용자 여정 지도가 되게 중요하죠. 좋을 거고 페르소나 같은 것도 이제 그냥저냥 적는 페르소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처음엔 간단하게 적는데 그 다음에 좀 더 구체화가 되면 기능적인 해결 방법까지 이제 포함된 복합적인 페르소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어떤 게 빠뜨리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점과 그 서비스 방향성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현업에서 어떤 방법론, 어떤 모델링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다만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내가 페르소나를 넣었어. 근데 페르소나를 넣었는데 뒤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페르소나 했던 걸 써먹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채우기용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럴 거 왜 넣은 거야? 차라리 안 넣는 게 진짜로. 맞아요.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한 지가 되게 너무 솔직했나? 그때 했던 거 중에 뭘 제일 신경 썼냐면 임팩트? 임팩트라면 어떤? 처음부터 제일 잘 된 거를 첫 프로젝트로 넣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한테도 피드백을 메일로 보내서 받았어요. 역시. 네, 교수님이 그 순서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보여주는 순서?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제일 잘한 거를 가장 처음에 넣고 그 제일 잘한 거는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잘 드러나고 그걸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매끄러운 가장 논리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퀄리티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프로젝트를 넣는 거를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보통 이 프로젝트 몇 개 정도 되셨어요? 저 4개, 5개는 안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신입들 포트폴리오는 사실 좀 영끌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한 최소 5개 정도 넣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라고 하면 사실 4개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첫 번째 거를 되게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3-4개면은 충분하지 않고 옛날에는 진짜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맞아요. 보기도 힘들어. 그래서 한 3개, 4개 정도 넣고 한 개도 10개, 10장은 안 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무조건 네. 이건 근데 다음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무슨 포트폴리오든지 간에 네. 다음 네. 질문이 뭐였죠? 읽어주세요. 포트폴리오 팁 구성? 네. 네,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오는 사람,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 좀 과몰입을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저희 거 포트폴리오를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그거에 있어서 제일 내 포트폴리오가 기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DF 파일인데 되게 양식 안 지키거나 과하게 그 용량 크게 만들어서 보내서 일단 그 채용 담당자가 여는데 시간부터가 되게 오래 걸려서 보기 귀찮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포트폴리오보다는 되게 굉장히 심플하고 딱 그 알잘딱갈센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제출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라는 데만 하면 돼. 음. 과하게 하지 말고 음. 뭐 면대가 넘지 마세요 하면 그거 넘지 않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만 지켜줘도 그냥 그 보통은 가거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일단 눈밖에 나는 거야. 일단 보기 싫은 거야. 그런 걸 조금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되게 당황스러운 자소서도 되게 많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인 통해서도 들어오는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자소서랑 같이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소서만 봐도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쉽게 생각하는지 어렵게 생각하는지 맛뜻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이런 게 확 느껴져서 그리고 특히 디자인 업계가 좀 문장 구성 같은 거를 좀 더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은 정성이 보이는 부분들이 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입을 뽑아본 입장에서 그런 사소한 포인트들에서 되게 그 회사에 맞춰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포트폴리오는 다 티가 나고 자소서도 다 티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그 회사에 핏하게 다양하게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정성껏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준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나 자소서를 제출한다. 두 번째는 일단은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는지 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는지 일단 봐야 돼. 일단 만약에 좋은 데라고 해서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어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다 가고 싶은 곳 있잖아. 토스 이런 데 가고 싶지. 근데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제 역량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스타트업이랑 안 맞으면 또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정성스럽게 그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프로토타이핑이나 로고 보여줄 때 이거 프로토타이핑이랑 인터랙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외부로 보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PDF로 보여주는 걸 아직까지 더 선호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PDF에 프로토타입 링크를 첨부하면 되지 않나요? 나도 사실 이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럼 되잖아. 네. 근데 그 많은 거를 다 채용 면접관이 프로토타이핑까지 유치를 해볼까 싶기는 한데 일단 PDF 상에서 좀 완벽히 끝내놓으시고 만약에 내 프로토타이핑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좀 채용 담당관님이 직접 써오셨으면 좋겠어 하면은 사실 PDF에 클릭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맞아. 반응형으로 서비스 구축까지 했다 이게 도메인으로 올라가 있는데 확인해 보실 수 있다 해서 브라우저 켜서 확인하게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구현까지 하는 뭐 프로젝트가 있다, 사이즈다 뭐 하면은 자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얘네가 도메인까지 사가지고 했네 이런 게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 들어갔는데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것보다 약간 좀 구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알죠? 그렇죠. 다시 새로 포트폴리오 만드느냐고. 끊기고. 그럴 바엔 차라리 모션 그래픽 같은 거를 해가지고 비엔스를 올려서 비엔스용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든 다음에 그 비엔스 링크를 올린다든지 사실 맞아. 그렇게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진짜 막 내가 너무 잘했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터랙션 최고야. 아닌 이상은 그 UX에 좀 더 그게 더 잘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짜 GUI 디자이너로 지원을 했어. 이거 아닌 이상은 UX UI로 좀 지원을 할 거면 뒷단에 인터랙션을 완전 잘 보여주는 것보다는 앞단에 내가 문제 어떻게 정의를 했고 그런 해결 과정 여기서 내가 했던 것들을 더 잘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포트폴리오에선 제일 중요할 것 같고 UX 풋폴 레퍼런스에서 많이 쓰이는 데스크 리서치, 전위 맵 등 내용이 실제로 현업에서 쓰이는 방식인가요? 저희 회사는 일단 서비스 제너레이팅이라고 에이전시 형태예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그 초기 스타트업 빌딩 하시는 분들이 사업 계획서나 이 간단한 IE 같은 거를 보내주셔서 그거 기반으로 저희가 따로 IE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I 디자인이 들어가는 방식인데 대신에 저희는 내부에 UX 팀이 따로 있어서 유저 테스트나 리서치를 병행을 해서 하고는 있어요. 거기서 하시는 건 모르는 거죠. 같이 계약을 하죠. UX도 추가로. 그러니까 UX 파트에서 하는 업무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완전 자세히는 팀원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간단하게 이 서비스가 UX적으로 괜찮은지 휴리스틱 사용성 평가 같은 것도 하고 직접 이제 간단한 프로토타이핑이 준비되어 있으면 태스크를 설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유저 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약간 협업을 할 때도 있고 조금 네. 거기서 도맡아서 할 때도 있고 이런 네. 거군요. 그쵸. 내 생각에는 당연히 많이 쓰죠. 이거 안 쓰면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모르겠네. 아니 왜냐면 리서치라는 거를 당연히 해야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뇌피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씁니다. 데스크 리서치도 당연히 나하고. 네, 회사마다 자주 쓰는 모델링과 템플릿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쓰는 방식이다. 근데 회사마다 다 다르다. 맞아요.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법론은 진짜 많아서 모델링이 네. 이것이 UX UI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UX 그 기획 회사에서 이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직까지 못 해본 모델링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쓰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던데. 어떤 거? 프로필. 아 이거 이분도 진짜 고민인 것 같았어. 네. 한번 읽어주시죠. 포폴용 과제를 준비하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프로필 영역이 정말 고민됩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과를 졸업 후 1년간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없는 경력을 쓰자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것 같고 경력을 비워두자니 졸업 후 공백이 신경 쓰이고 어차피 신입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경력은 비워두는 게 정말일까요? 제가 학원을 2군데 수료했는데 2군 모두 디자인 학원을 따로 다니셨나봐요. 그런 것 같아.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서의 채용처럼 자소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처음부터 하죠. 무역회사에서 1년간 근무했는데 그 경력을 쓸지 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쓸 것 같은데? 일단 쓰는데 그 프로필에 쓰는 것처럼 뭐라 하죠? 이거 이력서? 네. 이력서에만 쓸 것 같아요. 내가 놀고 먹진 않았다. 이력서에 쓰고 대신 자소서 같은 게 필요한 그 회사다 하면은 내가 왜 이거를 이직을 준비해야 했는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더 잘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입으로 가는 거겠죠 당연히. 네. 학원은 2군데 수료했대요. 그거 기자회견에 나갈까요? 저는 신입 포트폴리오 받아봤을 때 2군데는 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때요 그거 봤을 때? 그 학원에 템플릿이 보여요. 근데 그 이상을 보려고 하죠 저희 당연히. 네, 세상에. 유명한 학원 템플릿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템플릿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학원을 다닌 적은 없는데 이제 레퍼런스 서치하다 보면 BS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학원인 것 같다라는 게 티가 나고 그 학원에서도 단체로 올리기도 하고 하물며 그 IT 동아리도 사실 그 BS 네네, 맞죠, 맞죠. 약간 디자인이 비슷하거든요 동아리마다. 근데 근데 그 2개에서 한국어 프로젝트가 잘 되어 있으면은 크게 신경이나 편견을 끼고 딱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학원 다니네? 딱 이렇게 티가 나고 다음 것을 보려고 하죠. 뭔가 그 프로세스나 서비스 정의 같은 게 핵심 기능이 잘 돋보이게 뭔가 문제 해결 과정이랑 그 서비스 기능 구현이랑 이게 잘 맞아 떨어지고 이게 정말 이 학원 선생님이 도와주는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거 보고 일단 포트폴리오가 좋으면 부르는 것 같아요. 부르고 2차 면접에서 얘가 정말 원본 파일을 본인이 1부터 100까지는 어느 정도 기여를 60, 70% 이상은 기여를 했는지 어떤 터치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이잖아. 학원에 나왔다고 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야. 그래서 그쵸. 뭐 내가 어디 나왔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학원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네. 요즘 그 비전공자분들은 학원 아니면 사실 프로젝트 경험이 없구나. 못하기도 하고 동아리나 뭐 운이 좋아서 인맥이 되면은 뭐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학원이 좀 더 커리큘럼이 있고 어떤 그 정석이라고 하죠. 좀 뽑히는 정석 같은 거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모르니까 아예. 그쵸.
여기에 뭔가 다른 실무 기획자나 개발자랑 경험해본 사이드 프로젝트도 넣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네. 좀 디벨롭 해가지고. 네, 사실 출시는 학원에서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서비스 그쵸. 출시를 해본다거나 그런 데까지 막 맞아요. 하지 않고 당장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넣는 그 템플릿을 알고 저는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 그리고 웬만하면 본인 상담도 해주고 이제 이런 기업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학원이 되게 네. 필요하다고는 저는 그 기종자분들 정말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기재 자체로 보면은 딱 기재해도 뭔가 그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냥 정말 학원을 다녔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학원이 그 결과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문제를 정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서비스 짰는데 이 서비스가 진짜로 사용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약간 문제 정의했다고 했지만 해결을 안 한 느낌인 거죠. 그거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 맞잖아.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해본 경험이란 이런 걸 높이 사는 이유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또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다시 보기 때문에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드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학원에서 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 진짜 인터뷰 해보거나 테스트 해보거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이랑 별개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뭔가 만들었어. 친구 팔로우했고 뭐 이런 서비스야. 그러면은 이런 거 테스트하기 쉽잖아. 맞아요. 우리가 페르소나를 또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는. 그 페르소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실제로 테스트 해보거나. 테스트 해보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카페 가서 게릴라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약간 너무 도미걸처럼만 안 보이면 돼. 아, 진짜. 저희 두 명이 이거 끼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착하신 분들이 아직 세상에 많으니까 분명히 해줄 거거든요. 아니면 친구한테 해도 사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회고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의탁해서 뭔가 이 포트폴리오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프로덕트를 좀 굴려보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고 무엇을 배웠고 관여를 되게 많이 했다라는 거를 조금 그 하고 넘어서 있는 본인의 그 주체성을 좀 돋보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이제 그 직무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런 게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맞아요. 아주 좋은 팁이었고요. 포트폴리오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서의 채용처럼 자소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해봐도 되죠. 이것도 해봐야 돼.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소서를 안 보죠. 포트폴리오만 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는 또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대기업은 아예 본인들 웨브사이트 채용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아예 거기서 입력하는 되게 그 많이 적어야 되는 학력부터 대기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질문도 정해져 있고 공채라고 하죠. 공채, 그런 공채. 게 있는 게 그 디자인, 비디자인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자소서 질문이나 항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봤어가지고 제가 목표 기업이나 그런 거에 따라 너무 다르지 않을까. 이거. 맞아요. 다를 거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에이전시, 스타트업 다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곳에 자소서가 필요한지 봐요. 사실 이분이 하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채용 공고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원하는 기업이 뭔지 일단 본인 스스로 찾아보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채용 공고마다 되게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본인이. 최소 10개 정도는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네. 이게 지금 포폴리오 과제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어디 갈지는 약간 안정인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인데. 맞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 전략적으로도 넣어야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이커머스 갈 건데 전혀 뜬금없는 운동 이런 거 포트폴리오가 만들었어.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리둥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괜찮다고 하는 공고가 있고 그치. 그냥 문제 해결 과정만 잘 드러나면 된다 이렇게 다 오세요 하는 채용 공고도 있고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 도메인이 뭐 금융이야 그러면 금융 서비스를 해결한 뭐 사례를 포트폴리오에 뭐 담아내서 제출해 주세요 뭐 이런 공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자기 객관화와 자기가 좋아하는 도메인이나 업계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 기준 삼아서 서칭을 해보시고 리스트업을 쫙 해본 다음에 자기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제 단계별로 조금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회사에 맞춰서 가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이 회사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도 좀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회사는 날 돈 주고 채용하는 거니까 그쵸. 내가 뭘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전략적으로 가는 것 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막 다 와라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 분명히. 예를 들면 UX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뽑아요. 그러면 확실히 문제 해결 이런 걸 더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담긴 포트폴리오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금융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문제 해결을 잘 보여주는 거. 하나는 금융에 관해서 내가 뭐 사이드 프로젝트 뭐 했다는 거.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가야지 그냥 뭐 프로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많이 세게 했나? 좋은 훈장님의 회초리였어요. 저도 근데 비슷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채용 공고 본인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채용 공고 많이 찾아봐라. 그러면 좀 프레임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간이 되려나요? 디자인할 때 본인만의 철학엔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제가 입사 초에 네. 풀헤드 웜하트라는 걸 적어놨었거든요. 풀헤드 웜하트.